자,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33과 앞에 있는 31, 34 요건 다 빈칸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33번을 풀면서 빈칸 추론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도 아까 살짝 읽어봤는데 예상치 못했어. 42번은 예상치 못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아마 좀 이해를 못했어. 이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런 의미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42번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어법은 틀린 애들이 많이 없어. 야,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그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어법은. 그래서 어법은 얘기 안 할 거고, 빈칸과 그 다음에 장문 41, 42 요거 두 지문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볼 텐데 뭔가 에릭은 약간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약간 조선왕조 실록처럼. 네. 그래서 혹시 나한테 수업 듣는 친구 중에서 오답 노트 오늘 있는 사람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네오쌤이나 저기 누구죠? 예, 봄쌤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쌤은 요렇게 필기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생각으로 좀 출력을 해왔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오답 노트를 같이 좀 작성해 봅시다. 알겠죠? 안 가져왔어?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넘겨주고. 안 가져왔노? 가지고 옵시다. 항상. 예, 썸머 노트잖아. 항상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고. 예, 조심하고. 여기 조심하고. 예. 자, 거의 뭐 진우는 거의 뭐 현기가 뒤에서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자리네. 자, 들어갑시다. 혹시 그럼 없고 있고. 오케이. 승준기 혹시 오답 노트 가지고 왔어? 오늘도 필기를 할 생각입니다. 담쓰고로 있어? 오케이. 태영기 둘 다 없는 표정이고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 형창기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성우 있고 승우 있고 도윤이 좀 넘겨줍시다. 그 다음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노트 필기를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로 가져온 현기. 현기 그럼 거기 어디야 장소가? 거기요? 아니 지명으로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 무슨 광역시 뭐 이런 지명. 아니 어제 갔다 와놓고서 그걸 회상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노? 찾아볼게요. 그런데 데이터 쓰지 마. 자, 그래서 저랑 같이 33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준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필기하는 게 좋겠느냐? 문제 출처에다가 그렇게 써주세요. 한 권 모의고사 1회 33번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내가 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뭐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한 4명이 틀렸다. 응시한 애들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명이 틀렸다면은 꽤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쌤이 담당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쌤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잘 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35번 틀렸는데 35번은 아마 다시 보면 이해될 거야. 도윤이는 맞았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33번이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빈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제 제목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두시고, 저는 주로 노트에서 주로 필기하는 부분이 7번의 어휘 정리. 어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의 어휘 정리와 쌤이 추가적으로 필기시키는 부분을 6번 같은 데다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러면 일단 빈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주제를 찾으면 돼요. 주제를.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다기보다는 주제가 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주제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단어, 즉 키워드에 대해서 필자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지 안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게 주제입니다. 승곤이 뭐라고? 주제란? 좋다고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주제. 아니, 필자가 말하는. 뭐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뭐에 대해서요? 키워드. 네,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소재거리입니다. 알겠어요? 네, 어떤 소재거리. 주로 키워드의 특징은 반복되죠. 알겠습니까? 반복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보통 저는 한 두세 문장 읽으면 주제가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안 좋은 문제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사설 모의고사예요.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두세 문장만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두세 문장만 읽고 넘어가면 어차피 다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일관된 틀로 교육청의 문제를 풀듯이 최대한 일관되게 1, 2, 3번 문장 정도만 읽고 푼다고 생각할게요. 넘버링 한번 해보세요. 1번 문장,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 좀 기분 나빠요. 3번까지 안 갈게요. 2번 문장까지만 읽고. 왜냐면 3번 문장이면 거의 뭐 빈칸 마장 문장인데, 예. 뭐 다 읽는다고 말해야지. 뭐 왜 너는 잘난 척하고 2, 3번까지 읽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1, 2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In contrast to 하게 되면은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이 정도는 알죠? 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하단에다가 예, 어휘 정리에다가 쓸게요. 아니다, 미안해. 어휘에다 쓰지 말고 거기다 쓰자. 6번에다가 있잖아. 6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in contrast to 갈매기와 그냥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게요. in contrast 두 가지를 우리 좀 차이를 짚고 갑시다. in contrast to 하게 되면은 갈매기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 말은 즉슨 명사가 뒤에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명사와는 반대로 요 정도의 전치사죠. 이거는 결국 이해되겠습니다. in contrast to 20th century 20세기와는 반대로. 알겠습니까? 하지만 in contrast라고 나오면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구조 자체가 콤마가 찍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in contrast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대조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in contrast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명사가 달리니까 명사와는 반대로까지 가고 아마 그 뒤에 명사까지 달리고 콤마 찍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in contrast는 그 자체가 그냥 부사로 쓰인다고. 대조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거 전치사니까 20세기와는 반대로 그럼 20세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20세기라고 하는 거에서 관계부사 쓴 것 같아요. 그 20세기에는 말이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과 레저가 뭐가 돼 있다? clearly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일과 레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그 20세기와는 반대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뭐와는 반대로 끝나고 나서 뒤에 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랬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20세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 것 뿐이고 그 뒤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어 동사가 여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예. 근데 또 주어 동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또 수식어가 나오네. 예. 수식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전치사 시작되는 수식어 in부터 in the early 21st century까지가 일단 수식어죠. 이게 되게 얍삽하죠. 콤마가 있는데 정작 이 콤마가 수식어고 work부터 콤마는 병렬의 주어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work, consumption, learning, and leisure까지는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잠깐 또 정리를 합시다. 일과 레저가 분명히 분리되던 20세기와는 반대로 21세기 초가 됐더니 즉 2001년쯤 됐더니 일과 소비와 뭐 learning, 학습과 레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가 돼버렸다? 예, 긴밀하게 connected, 연결돼 버렸다. 알겠습니까? 예. 자, 키워드라고 하는 건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뭔가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거.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 일과 레저 아닙니까? 예. 자, 저는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좀 동그랗게 줘볼게요. 일, 레저. 그죠? 여기도 일, 레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20세기가 아니라 이제 21세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즉 여기까지는 수식어니까 버린다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21세기에 이게 커넥티드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지문을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결되었다.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일과 어떤 여가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한 문장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또 읽을 때 앞에 1번 문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은 work부터 leisure일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은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디에? 우리의 어떤 해석 혹은 이해. Museum experience, 어떤 박물관에 가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키워드가 하나 더 나왔죠. 예. 뭐가? 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래서 좋은 지문이 아닌 거예요. 뭐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연관을 여러분들이 지어줘야 돼요. 이 연관을 지어줘야 돼요. 일과 레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박물관이 나온다고? 좀 더 읽어보면서 연관 지어봅시다. 일단 올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문장이잖아. 잠깐만요. 콤마니? 콤마니까 뒤에 나오는 as는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접속사 같습니다. 알겠어요? 예. As museum going. 자,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은 박물관을 간다는 것이, 박물관을 가는 행위가 뭐가 됨에 따라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 as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예. 자, 박물관을 가는 행위가 점점 뭐가 됨에 따라 increasingly, 점점 더 흔해진 레저. 그러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게 아니라 결국 박물관도 레저가 됐다. 이 키워드로 귀결되는 거네요. 박물관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레저에 속해 있는 거니까 박물관이 새로운 게 아니라 레저와 관련된 거다. 오케이? 자, 계속 해석합시다. 박물관을 가는 것이 점점 더 흔한 레저 활동이 됨에 따라. 자, 그러면은 어떤 개인들이 가는 all social classes, 어떤 사회적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사회적 계층에 있는 뭐 하층민이든, 그쵸? 예, 뭐 상층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는 어떤 레저 활동이 됨에 따라서 이 박물관에 가는 경험이 점점 해석하기가 점점 영향을 받게 되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예, 되겠습니까? 자, 이젠 정리할게요. 어디다 정리하냐면 4번에다가 글의 내용을 전개해 보세요에 저랑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지금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 문장 읽었으니까. 자, 20세기인가요? 20세기? 20세기에는 뭐였다? 예, 1번 문장 잡아주시고 20세기에는 1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여가라고 합시다. 여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여가라고 하는 거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21세기 초가 되면서 뭐가 일이라고 하는 것과 점점 이게 이렇게 붙게 됐죠. 여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뭔가 커넥티드 연결되게 됐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뭐가 나왔어요?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박물관의 견학이라 합시다. 그냥 박물관에 우리가 뭐 괜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견학하러 가는 거죠. 박물관에 견학하는 행위가 점점 20세기 되면서 뭐가 됐대요? 여가 활동이 되게 돼버렸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2번 문장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박물관을 견학하는 행위도 뭔가 이제 여가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이게 통합됐다니까. 이게 통합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어로는 뭐라 말했죠? 커넥티드 됐다 말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박물관을 견학하는 행위도 뭐 여가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뭐 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박물관을 가는 행위가 뭔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박물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고, 그러니까 나 그냥 뭐로 가는 거야? 학교에다가 세특하려고 박물관 가는 거야. 알겠어? 일이죠, 그러면.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진짜
가보고 싶어서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1처럼 될 수도 있고 여가처럼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1, 2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서 쭉 이제 읽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을 그냥 잡아볼게요. 알겠습니까? 예. 빈칸을 잡아보겠습니다. 주제가 다시 뭐였다고요? 박물관 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젠 일의 속성이나 여가의 속성, 그 여러 가지 속성.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이 두 가지가 키워드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뭐 소비하는 곳, 학습하는 곳.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 여가 사실은 우리가 빼먹은 게 박물관의 속성이 어떤 것도 학습하러 가는 것도 돼버렸고 또 뭐도 됐어? 뭔가 소비하는 곳도 돼버렸어. 박물관에서 야 그거 알아? 그 박물관에 있는 거기 우동집 개맛 맛집이야 막 이러면서 막 박물관에 가는 게 이제는 막 음식 먹으러 가는 곳도 돼버리고. 알겠어요? 예. 뭐 제가 말 붙이기 나름인데 이런 지문을 훼손할 것 같지만 야 뭐 우리 오늘 어디서 만날까? 야 왕십리 엔터식스가 아니라 야 국립역사박물관 앞에서 만나자. 연인의 데이트 장소로도 지금 이용되고 있고 뭐 이런 거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 이런 목적, 이런 목적, 이런 목적을 다 충족하게 된 거죠, 박물관이. 맞습니까? 그거를 딱 머릿속에 장착하고 갑니다. 자,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알겠습니까? 예. 누가 박물관을 가고 누가 박물관을 안 가고 혹은 왜 가는지, 즉 박물관의 어떤 가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regard A as B라고 하는 구문은 알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필기할게요. regard A as B 한 다음에 별표 하나 하시고 어디에다가 6번에다가 추가 필기하겠습니다. 6번에다가 여기 in contrast 썼던 그 6번의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regard A as B. 승준아, 촬영되고 있어 지금? 오케이. 둘 다 대답해 줘야지. 딱 좋았단 말이야, 구도가. 그럼 둘 다 승준이니까. 네. 자, regard A as B. A를 B라 여기다. B라고 여기다. 이런 해석이죠? 자, 근데 자, 결론적으로 이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주제를 알죠. 박물관 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뿐만 아니라 여가, 추가적으로 학습, 소비,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게 주제라면 그걸 여기다 녹여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빈칸이라고 하는 건 글의 주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박물관 견학은 점점 여가의 활동, 일의 활동, 학습, 소비 이런 모든 성격을 갖게 되었다. 왜? 통합돼 버렸으니까. 알겠어요? 그걸 여기다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지 말고 여기에 뭘 써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막 넣어보지 마요. 함부로 막 넣지 마요. 예, 생각하고 넣어야 됩니다. 뭘 넣어야 될지를. 일단 먼저 여러분이 먼저 써보는 거야. 써보자고. 내가 한번 견본을 보여줄게. 아, 박물관 가는 것을 여러 목적의 활동. 이거 쓰지 마. 쓰지 마. 활동의 방법으로 여겼다. 요건 써. 방법. way라고 하는 건 방법이란 뜻이지. 여러분들은 뭘 해주냐면 저 빈칸에다가 너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것을 토대로 저 빈칸을 뭔가 말을 워딩을 써봐. 한글로. 알겠어? 그걸 연습을 해야 빈칸 추론을 잘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다음 수으로 썼어? 이야! 자, 우리 오늘 집단 지능의 힘을 한번 믿어봅시다. 예, 집단 지능의 힘. 무슨 개소리죠?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던지는 이 아이디어가 모이면 결국 답이 된다는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집단 지성의 힘. 난 믿습니다. 다음 스그루. 자, 빈칸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말해주겠어요? 네, 5번을 했습니다. 오럴이요? 5번. 5번이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한글말로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뭘 5번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 5번이라 쓸까요, 그러면? 네. 한글로 뭐라 썼는지. 예. 태강이 썼어? 아니요. 뭐라도 써달라고 내가 여가 목적 할 때라 썼듯이. 뭐야, 무슨 원효대사처럼 깨달은 것처럼. 윤선우.
윤서는 아니었나? 뭐라 썼어요? 써보자. 내가 15초 줄게.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딱! 자, 형찬계의. 뭐라 썼나요? 예? 다양한 경험. 좋습니다. 집단 지능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치지 마세요. 수민이 뭐라 썼어요? 여러 니즈를 충족시킴. 좋습니다. 좋아. 성우 뭐라 썼어요? 여러 가지 1. 오케이. 좋아. 하나만 더 합시다. 도윤이 뭐라 썼어요? 자, 창문 옆에 여세요. 뛰어내리세요. 빨리 써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진우 뭐라 썼어요? 다양한 형태의 집합, 결합. 오, 좋습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이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원했던 거는 무슨 토시 하나 똑같이 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 박물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일, 여가, 학습, 소비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오케이? 그냥 우리말로 약간 좀 복합적인 쇼핑몰 뭐 이런 거죠. 알겠어요? 그런 명사 형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경험, 여러 니즈를 충족시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형태의 결합. 어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좀 공통된 키워드란 말이야. 알겠어? 이런 걸로 귀결되는 걸 딱 기준으로 잡아서 1, 2, 3, 4, 5에서 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를 소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한번 소거 한번 해볼까요? 자, 미쳤죠? destroy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예. 그냥 딱 보자마자 뭘 파괴해요? 주호민도 아니고 뭘 파괴합니까? 알겠어요? 두 번째, 확장해. 좋은 것 같아. 확장 좋잖아. 뭔가 원래 있던 여가에서 더욱더 확장시켜. 이건 좋은데 그게 뭔가 교육적인 목표만을 확장시킨다. 이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애초에 박물관 견학이 교육적인 겁니까? 뭐 그럴 수는 있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 박물관 견학이 꼭 교육이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처음부터 여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을 확장시키는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까? 세 번째, 자, 충족시키다. 뭐를? 키워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이거 나왔죠. 동그라미 쳐주시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 일단 3번 세모해 주시고. 네 번째, show off. show off라고 하는 단어는 하단에다가 쓸게요. 예. show off. 이게 기출도 한번 됐던 것 같은데 boast라는 동의어입니다. 동사가. show off라고 하는 건 뭔가를 뽐내다 이런 뜻입니다. 뽐내다, 자랑하다.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본인이 가진 지능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뭘 자랑해요? 자랑하기 꺼지라 그러고. 다섯 번째, evaluate. 평가하다. 뭘 평가해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쌤 뭐 평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로 소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얘기가 5번에 없다면은 소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5번 많이 했죠? 왜? 투어리즘 어디서 봤으니까. 그리고 박물관 가는 거 투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 키워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박물관은 투어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지문을 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알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다. 알겠어? 오케이. 요런 식으로 푸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마물샷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마물샷은 우리가 저기 장문독해 41번 42번 그쪽 갈게요. 근데 여러분 많이 틀린 문제가 42번이잖아. 그럼 42번도 어찌 보면은 뭐야? 빈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출처에다가 한권 모의고사 1회 41, 42 이런 식으로 뭐 써주시고, 그렇게 써주시고 저랑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거 빈칸을 추론을 할 건데, 예. 빈칸을 추론을 할 건데, 사실 42번에 빈칸을 틀린 걸 맞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봤자 점수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42번이 내가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맞아야 돼. 공부해야지. 42번. 아, 이래서 정답이 이거구나. 이런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길어도 혹은 30번 때처럼 짧아도 이 지문의 주제가 뭐다. 즉 키워드를 보는 힘. 알겠어요? 예, 지문을 딱 봤을 때 아, 요 단어가 반복되는구나. 근데 요 단어가 중요하네.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요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고작 42번에 이게 뭐 3번이 아니고 4번이야. 왜지? 이렇고.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모의고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글을 길어도 여러분들이 주제를 제대로 잡는 방법. 알겠습니까? 예. 오, 승준이. 집중하세요. 선생님이 저 길어도 하는데 왜 자꾸 누굴 쳐다봐요? 예. 자, 갑시다. 주제 잡으러 갑시다. 갈게요. As a scientist.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너는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 과학자라면, 알겠어요? 너는 넌 뭐라고 생각하게 될 거래요. find 목적어 형용사 나오면 오형식이죠. 너는 뭔가가 힘들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challenging이란 단어 하단에다가 challenging이란 단어, 예? 앞으로 공부하면서 영어 독해를 할 때 뭐 challenge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제발 뭐 이렇게 되게 도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같은 단어가 demanding 뭐 이런 거거든. challenging, demanding 이런 게 또 demanding 했다고 막 뭐 요구하고 있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둘 다 뜻 자체가 뭔가 힘든 이런 뜻이에요. 힘든. 알겠어요? 힘든. 이게 difficult 뭐 이런 hard 이런 개념이지, 이걸 막 도전 진취적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해석합시다. 너가 과학자면 너는 아마 뭔가가 힘들다고 여기게 될 거야. find는 오형식에서는 보통 생각하다 여기다. 알겠습니까? 예. 뭐가 힘들다고요? 투부정사 여기서부터가 가목적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세에 해당하는 가목적어가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죠.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present 보여주는 거. 너의 어떤 업적을 보여주는 거. 뭐 조금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과학적 개념 같은 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완전히 모르는 이제 뉴비들한테. 알겠어요? 예. non-specialized audience 하게 되면 해설 굳이 해보면은 특화되지 않은, 특별화되지 않은 무작이죠. 그냥 아무나.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audience라고 하는 건 뭐 청중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비전문가들에게 과학적 개념을 막 설명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막 근해 공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막 근해 공식 뭐 근석이 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해되겠습니까? 예. 의미 없죠. 근해 공식 뭐예요? 근해 공식 중학교 때 배우지. 2분의 마이너스 b 이런 거. 그죠? 예. 승관이 요새 학교에서 수학 뭐 배워? 학교 이제 방학이고 지금 선행으로 뭐 배우고 있어? 공수 2학. 공통수학이? 네. 공통수학이. 그중 공통수학 2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어? 함수? 네. 1, 2차 함수? 아니요. 3차 함수? 네, 그거 외워. 3차? 아니요. 2차 함수? 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D가 0보다 크고 작고 같을 때 중근이노 막 이런 거? 허근이다 뭐 이런 거? 자, 갈게요. 자, 그만. 자, 비전문가들에게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너의 업적을 보여준다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할 거다. 자, 키워드 잡을게요. 뭔가 키워드가 뭘까? 일단 과학자는 뭔가를 이게 설명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키워드만 딱 뽑아가지고 뭐에 대해 설명한다? 과학자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힘들다. 요거죠. 맞습니까? 계속 할게요. When you're addressing. 여기서 좀 단어 약한 애들보다도 진짜 단어를 잘하는 애가 누군지가 나오네. address 무슨 뜻이 있죠? 오, 좋습니다. 예. address라고 하는 동사가 주소 이러지 말고 연설하다 뜻이 있습니다. 연설하다. 자, 너가 연설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연설하고 있을 때 또 나왔네.
그냥 비전문가들에게 너가 연설할 때, 야, 이 얘기나 그냥 이 얘기는 똑같죠? 설명할 때 좋은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죠. 이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가 투부정사죠. 자, 뭐가 좋은 방법이다? 전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일단 처음부터 전달하래요. 예. 처음부터 뭘 전달하래요? The motivation.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전달하래요. 어떤 이걸 해야 되는 원인, 동기에 대해서 전달하래요. 이 작업, 이 업적, 이 연구를 너가 해야 됐던 모티베이션을 먼저 전달하는 게 중요하대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말이죠, 이러면서. 예. 이게 뭐죠? 주어 동사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너가 리포트했던, 너가 보고하고 있는 어떤 업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있어? so that은 뭐 하도록 라는 해석이지. 뭐뭐 할 수 있게.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 쓸게 그냥. 뭐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they can understand it. 걔네들이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말입니다. 제가 초파리 실험을 했던 이유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알겠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종합하면은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주제 씁시다. 주제.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주제. 예. 자, 일단 과학자가 개념을 비전문가에게 설명할 때 뭐 좋은 방법 요렇게 주제를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쓴 이 것들은 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죠. 과학자가 뭐 개념을 설명할 때 좋은 방법. 네, 비전문가까지 그냥 잡읍시다. 네, 이렇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거가 주제예요. 그럼 주제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얘기 아닐까? 즉, 이런 방법도 좋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여러분 실제로 시간 없고 한데 이거 다 읽고 그럴 필요 없고 in addition 한번 볼게요. in addition. 별표. in addition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가지수가 1번, 2번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에게 설명할 때 좋은 방법 1이라면 이게 오케이? 여기는 2라고. 알겠어? 그러면 좋은 방법 두 번째를 여기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은지. 갈게요. 비전문가들은 잘 못해. 뭐 하는데? 어떤 팩트를 비교하는 걸 잘 못한대요.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아, 너무 추상적이죠. 좀 구체로 봅시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값이 있어요. 가치 말고 값이라 해석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소비를 5메가와트를 했다. 우리 지금 비전문가죠. 그럼 5메가와트의 전력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단어 자체만 보면 이게 많이 소비한 건지 적게 소비한 건지 비전문가는 이게 비교를 못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말합니까? 예. 자, 그럴 때는 절대적인 숫자 그런 거는 might be clear to you and other scientists.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 과학자들이나 과학자인 너한테는 분명해 보여도 but 하지만 비전문가나 아마 뭐 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뭐인지 이것이 작은 숫자인지 큰 숫자인지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해되죠. 오케이? 아까 내가 했던 얘기.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뭐 어떻게 그러면 5메가와트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자, 좀 올릴게. 좀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자, 여기 형광펜 한번 들어주시고, 형광펜. 예. 형광펜으로 by saying something like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5메가와트만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오메가와트라고 하는 건 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래요. 알겠습니까? 예.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예. 근데 뒤에 빈칸에 있는 걸 보니까 하지만 이게 크다 작다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 하래요? 뭐 전달하래요. communicate. 뭐를요? 어떤 포인트를 전달하래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알아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오케이? 그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부연 설명을 봐야 되겠지.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과학자가 개념을 비전문가에 설명할 때 좋은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이 지문 전체 중에서 절반 정도 차지했던 게 뭐였어요? 나 좀 생각 안 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오케이? 이 연구를 했던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하라. 맞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수치가 큰지 작은지 비교를 못 한대 얘네들은 비전문가들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오메가와트라고 하는 게 큰 거야 작은 거라고 말을 해주면 좋대. 알겠어요? 그거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즉 이런 형태로 설명하는 건데 모르잖아. 그 형태를 보러 가자고. 그 형태가 바로 여기 있잖아. as in 나오니까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해석입니다. 알겠어요? as in 막 이거 사전에서 검색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마찬가지로. 즉 요 얘기를 보면은 요거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형원펜 넣으시고 형원펜. 예. 형원펜 쭉 갑시다. 30% 더 작아요. 예. 뭐보다? 가장 경제적인 디바이스, 현재 나와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덜, 30% 덜. 이런 식. 좀 느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길어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게. 3배. 3배. 3배 더 많대. 3 times 하면은 3배잖아. 평균 전력 소비의 타입 X, X라고 하는 장치의 전력 소비 평균의 한 3배래. 그럼 여기서 좀 두 가지 표현에서 좀 여러분이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빨간 펜으로 80% 덜 하다. 3배 더 많다 이런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예. 이해되겠지? 승건이 이해돼? 네. 아니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뭐 여기 보면은 가장 절약하는 장비, 뭐 X라는 장치, 뭐 이건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근데 차이가 있는 건 뭐야? 3배? 2배? 뭐 1배? 30% 덜? 30% 더? 막 이런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곱하기 뭐 하거나, 뭐 더하기 뭐 하거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비교질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집단지성 안 하고 제가 쓸게요. 비교질이죠, 비교질. 알겠어요? 그럼 비교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어디서? 1, 2, 3, 4, 5에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1, 2, 3, 4, 5에서 비교질. 뭔가를 비교하는 거. 정확하게 비교질이란 답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무당이 아닌 이상. 알겠어요? 뭐 비교질 해가지고 3번. 비교질? 뭐지? 비교? 컴패리즌 질? 액션?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비교질이 아닌 걸 걷어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1번 볼게요. 상대적인 값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절대적인 값보다 2배를 하거나 2배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2로 나누거나 막 이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곱하거나 빼거나 더하는 이런 게 바로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비교질로 나온 어떤 값이죠. 맞아요? 그럼 일단 1번 보류하시고 나머지를 소거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1번이 답이려면 2, 3, 4, 5가 확실하게 아니어야 니가 1번으로 찍고 넘어갈 거 아니야. 맞죠? 2번 갑시다. 더 짧아. 아유, 짧긴 뭘 길잖아. 맞아요? 그리고 짧다고 비교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것도 짧다 길다로 생각하지 말고 비교질이라는 얘기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알겠어요? 세 번째. 실용적이냐? 뭔 실용적이야? 오케이? 쌤, 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3배 더 많아. 이때 실용적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3배 더 많다는 게 뭐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알겠어요? 네. 네 번째 가겠습니다. 쓰여진 설명. 쓰여진 설명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as little as 5 메가와트라고 하는 것도 그럼 쓰여진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 뭐 이런 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자연현상. 여러분 아마 뭐 5번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야? earthquake, 지진 뭐 이런 걸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1번. 이게 단어가 안 와닿아서 그래. relative라고 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 그냥 상대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뭔가 어떤 비교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뭐야? 남과 비교해서 4% 안에 드는 애들 뭐 이런 거가 상대평가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풀이는 요 정도 하고 풀이는 요 정도 하고 권장사항은 여러분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숙제는 아니에요. 권장사항은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단어와 모르는 문장 같은 거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에는 강의실이 바뀌어 있기를 바랍시다.